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면 힘이 되는 판례 알림판이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나경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임혜진입니다. 자, 변호사님, 이번 시즌에는요 어떤 판례들이 좀 준비가 돼 있나요? 이번에도 실생활에 유용하고 다양한 판례들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스토킹 관련 판례입니다. 아, 스토킹. 요 몇 년 사이에 저도 뭐 뉴스에서 많이 진행을 하기도 했고 여러 차례 좀 접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나운서님은 스토킹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아, 스토킹 하면 이 피해자들이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그런 뭐랄까요, 피해자의 이미지? 이런 게 좀 떠오릅니다. 실제로 스토킹 피해자들은 그런 감정을 느끼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스토킹은 법에 의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정작 스토킹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스토킹 하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드라마에 보면 잘생긴 주인공들이 여주인공한테 저돌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접근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드라마라 멋있지 네. 실제로 당하는 사람에게는 공포일 텐데요. 정작 그런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분들은 그 사실을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오늘 판례도 알아두면 굉장히 좀 유용할 것 같은데요. 일단 사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살던 남이사 씨와 한번만 씨. 둘은 성격 차이로 1년 전 협의 이혼했습니다. 이혼 이후에도 남이사 씨를 찾아와 원치 않는 스킨십을 하려던 한번만 씨. 결국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식과도 같은 반려견 때문에 둘의 왕래는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뭉치 보러 온다고 했잖아. 혹시 병원 좀 데려가 줄 수 있어? 또한 한번만 씨가 반려견을 보기 위해 집에 왔을 때 남이사 씨는 샤워실 수전 수리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화장실 욕조 물이 새가지고 좀 봐줄 수 있어? 서로 간의 왕래가 계속되자 한번만 씨는 남이사 씨와 다시 가족이 되길 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이사 씨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우리 이제 법적으로 남남이야. 이렇게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오는 일 없었으면 좋겠는데. 야, 뭉치는 내 자식이라 다름없다. 어? 야, 아빠가 지 자식 보러 오는 거 허락받아야 돼? 남이사 씨는 용기 내어 주의를 주었으나 한번만 씨의 예고 없는 방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갈수록 더 대담하고 거칠어졌습니다. 산책 다녀오는 남이사 씨와 반려견을 기다린다는 명목으로 술에 취해 집 앞에 대자로 드러누워 있거나 한밤중에 현관문을 주먹으로 세게 두드리는 행위는 다반사였고 큰 소리로 남이사 씨의 이름을 외쳐 부르기도 했습니다. 한번만 씨의 위협적인 행동이 반복될수록 남이사 씨의 불쾌함은 점점 공포와 불안으로 변해갔습니다. 급기야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이 생기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남이사 씨는 한번만 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한번만 씨는 그동안 왕래도 있었고 자기가 한 행동이 범죄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번만 씨가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남이사 씨 역시 한번만 씨의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과연 한번만 씨는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한번만 씨의 행위가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위협적으로 변한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 저도 역시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남이사 씨가 무서웠을 것 같아요. 네. 자, 이 고소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잘 감은 안 오는데 하지만 한번만 씨가 처벌 받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원래 부부이기도 했고 서로 왕래도 하기도 했고 더욱이 남이사 씨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자, 이번에도 팻말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번 사례는 무죄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볼 때 불안감, 공포심을 느끼기에 부족한 경미한 행위더라도 이것이 반복되어 누적될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보아서 스토킹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변호사님, 그러면 그 한번만 씨의 행위들이 스토킹에 해당한다 이런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의외네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좀 심한 것 같긴 해도 범죄까지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즉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명시된 행위들을 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고, 그러한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있는 경우를 스토킹 범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그 남이사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처벌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범죄를 반의사 불벌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2023년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보호가 좀 강화된 거다 이렇게 봐도 네, 되는 그렇죠. 걸까요? 사실 합의로 처벌을 면해주면 합의를 강요를 해서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공포를 일으킬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런 취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법에 명시된 스토킹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다양한 행위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동거인에게 접근하거나 길을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 등 부근에서 지켜보는 행위는 물론이고요. 상대방에게 허락 없이 주거지나 그 부근에 물건을 두거나 거기에 놓인 물건을 망가뜨리는 행위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또 물건을 놔두는 행위도 스토킹에 해당이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보면 약간 뭐랄까요? 우리 옛날 감성인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런데 그런 행위 모두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스토킹 행위가 되고, 그런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 범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싫다고 하는데 반복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면 사실 좀 무섭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표현할 때도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해야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있습니까? 네. 네, 2023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상대방 또는 그 가족 등에게 메시지, 음성, 이메일 등을 보내거나 전화하는 행위, 상대방 관련 개인정보나 이를 편집, 합성, 가공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해서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새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대화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심지어는 집안에서 가족들 간의 메신저로 대화한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요. 규제가 확실히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스토킹 범죄가 아니더라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 또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처벌이 됩니다. 네, 자,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한번 관련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강경한 씨는 어젯밤 회사 대표에게 전화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강경한 씨가 업무 시간에 게임을 하는 등 불성실하게 근무하고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이유였습니다. 아니 사람을 그런 일로 해고하는 게 말이 돼요?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정신머리가 제대로 박힌 놈이면 그런 소리가 나와? 아니, 맘대로 하세요. 나 못 나가니까. 야, 뭐야? 이 얘기하고 있는데 전화를 끊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린 강경한 씨의 행동에 화가 난 대표 정만호 씨는 밤새 약 3시간 동안 4차례에 걸쳐 강경한 씨를 비난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강경한 씨는 폭력적인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 자신에게 공포감을 느끼게 했다며 정말로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잠을 못 자서 그냥 신고하려고 전화했어요 지금. 이 정말로 씨가 좀 심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문자 받으면 굉장히 좀 무서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정말로 씨도 저런 상황에서는 좀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범죄 행위가 되는 건가요? 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헌, 음향,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에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법에 그렇게 이제 명시가 돼 있으니까 정말로 씨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여러 차례나 험악한 문자를 또 보냈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제가 유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대법원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대법원은 몇 시간 동안에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종결된 경우 일시적 충동적으로 과격한 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고
법에서 요구하는 반복적인 행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 번 문자를 보냈다고 해서 반복성이 인정되는 건 아닌가 봐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판례는 반복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례가 몇 시간 동안 계속된 행위에 대해서 반복성을 인정하지 않은 건 합당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런 위협적인 문자를 보냈는데 죄가 안 된다? 이 부분은 좀 의아하긴 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판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안에서는 정말로 씨가 강경한 씨를 해고하려고 했는데 강경한 씨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해고 의사를 명확하게 고지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표현이었다는 점을 고려해서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섣불리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네, 자 오늘 역시 너무나 좀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이라고 생각했던 행위도 반복될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 알게 됐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늘 판례가 큰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신의 행동이 가볍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더라도 상대방에게 공포감을 유발하고 반복되는 경우에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판례들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